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. 저는 이런 무거운 사건, 한국의 그런 사회, 정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엄마기 때문에 음 참 안타깝죠.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'캐나다와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?' 요거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인제 만약에 한국에서 캐나다를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'진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.' 이게 법이 다르고 이게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나는 이게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아동 학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 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첫 번째로 만약에 정인이라는 아이가 캐나다에 있었다면 음 글쎄요. 현재까지 살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아이를 신고가 많이 들어갔죠. 학대 신고가 이 유치원 선생님이 했고 그리고 소아과 의사 전문가가 했어요. 캐나다에서는 그런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특히 더더군다나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하게 되면 벌써 분리 조치가 됐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나다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학대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. 죽은 거는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. Second degree murder로 들어갑니다.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. 가끔 가다 한국에서 인제 여지껏 제가 봤을 때 뭐 가끔 가다 철없는 부모님들이 있죠. 원하지 않은 임신 이래서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인제 도망간 엄마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. 예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? 살인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.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'아 이거는 좀 다르구나.' 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경찰과 아이를 보호하는 센터하고 왔다 갔다 좀 누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. 캐나다의 Children's Aid라고 있어요. 그곳의 공권력은 굉장히, 굉장히 셉니다. 캐나다의 Children's Aid는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느냐. 자 그분들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분들이 결정권이 있어요. 이 아이를 어떻게 됐을까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학대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결정권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정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. 자 살인죄는 다르죠. 아이가 죽었다. 시체가 발견이 됐다. 이때부터는 인제 경찰권입니다. 경찰 수사권으로 들어가요.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칠드런스 에이드가 굉장히 공권력이 없다. 어떤 손을 빨리 쓰지 못해서 아이가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죠. 사실 경찰관들은 이게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잖아요.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칠드런스 에이드 수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,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 뭐 정신과 의사까지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 조직이 캐나다에는 칠드런스 에이드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만약에 이민을 오신다. 한국처럼 아이들을 대하시면 안 돼요. 첫 번째,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. 12살 미만짜리 아이는 10분, 5분이라도 혼자 놔두면 안 돼요. 절대로, 절대로. 자,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 뭐 엄마가 배고파서 구멍가게 가서 라면 한 봉다리 사 갖고 올 수 있죠. 아이는 자고 있으니까 뭐 가능합니다, 한국에서는. 캐나다는 절대로,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이제 살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죠. 인제 뭐 10분 저기 뛰었다 갔다 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. 만약에 그게 재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걸리게 되면은요 아이를 뺏길 수가 있어요. 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. 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어느 날 데이케어를 가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. 그래서 "무슨 일이 있었냐." 한 엄마는 애기 엄마는 막 울고불고.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애기 엄마가 아침에 아이랑 씨름을 한 거예요.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는 옷을 안 입는다. 이제 추운 날이었어요. 아이는 옷 윈터 재킷 있잖아요. 그거를 안 입는다. 엄마는 입혀 주고 아이는 벗고 엄마는 입혀 주고 아이는 벗고 뭐 이 씨름을 아침에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가 열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"야 그러면은 너도 가서 추운 거를 경험해 봐야 돼." 그러고서는 "그냥 가." 이렇게 된 거예요. 아이를 윈터 재킷 없이
데이케어를 보냈고요. 데이케어에서는 학교를 보냈고요. 자,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윈터 재킷 없이 학교에 온 거예요. 바로 이 순간에 선생님이 칠드런스 에이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칠드런스 에이드에서 와서 이제부터는 아동 학대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데이케어에도 왔었고요. 이 엄마를 불렀고요. 이러면서 막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엄마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. '아이 뺏길 수도 있다.'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겨울인데 아이가 아침에 옷을 안 입는다고 막 땡깡을 부려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싸 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든지 아니면 아이 짐가방에다 넣든지 어쨌든 보내야 됩니다. 안 입혀도 괜찮아요. 그냥 보내세요. 잘못하면 아이 뺏길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뺏겼어요. 뺏겨서 1년 동안 아이는 보호하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. 파스터 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이를 보내져서 1년 만에 찾았습니다. 이 아이를 찾고 나서부터도 보호 감찰이 들어가는 거죠. 매달 와서 칠드런스 에이드가 와서 체크하고요. 이렇게 됩니다. 항상 보고 있어요, 얘네들이. 이렇게 한번 아이를 뺏기게 되면. 자, 이 친구가 아이를 뺏긴 이유가 뭐였냐면요. 엄마가 조금 어렵고 철이 없었습니다. 아이가 엄마를 문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도 또 이제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그런 명목하에 아이를 물었습니다. 물어서 여기 이빨 자국 요렇게 난 거예요, 팔에. 멍이 들었고요. 약간 피 자국도 있었어요. 캐나다에서 피를 봤다, 자국이 남았다, 멍이 들었다, 바로 이게 학대에 들어갑니다. 자, 증거를 남기시면 안 돼요. 때릴래도 안 보이는데 멍 안 들게 이렇게 때리셔야 됩니다. 농담이고요. 절대 캐나다에서는 아이한테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이를 뺏길 수 있습니다. 자, 캐나다는 이렇습니다.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. 자, 그리고 한국도 아이들에 대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캐나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조금 그 형량이 되게 낮아요. 어떻게 보면 캐나다는 아이를 성범죄를 했다든가 무기징역입니다. 굉장히 무거워요. 캐나다는 아이를 상대로 한 건데 힘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.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되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